자, 안녕하십니까. K투자 정보에서 드리는 오늘 실시간 시황 및 업종 관련돼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오늘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죠. 최근에 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4일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악재에 섞인 또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한꺼번에 나오고요.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또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시장 한번 보죠.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거는 어제와 그제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던 업종들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나 게임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약세 센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낙폭 과대했었던 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그래서 최근에 한 4일간 5일간 상승을 했었던 바이오, 자동차, 남북 경협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어제 장 마감할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다라는 2천억 달러 관세 있잖아요. 지난번에 7월 6일날 340억 달러 부과를 했고, 그리고 160억 달러가 아직까지 8월 초 정도에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2천억 달러, 7월 말 정도에 2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적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10%만 부과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2천억 달러에 대한 10% 관세가 아니라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중국 증시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8% 하락을 했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그 관련된 부분으로 약세 흐름이 좀 진행이 되면서 2% 내 하락세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 하락, 대만 각월은 1% 하락, 반면에 중국 상해 종합은 2.2% 하락, 2.02% 하락,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도 1.7% 하락, 그리고 기타 심천A 상해 비느 역시 2% 남짓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하락이 이어진 모습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에 차익 매물이 같이 동반돼서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저점이 한 2690이었거든요. 근데 2760까지 이틀 동안 또 하락을 하면서 한 번 정도 더 하락을 하면 지난번 저점도 또 깰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그제죠. 그제 일단 미국과 중국 쪽에 고위급 관료들이 들리는 이제 로이터 통신이나 기타 다양한 통신사 쪽에서 후문으로 듣는 부분에서 긴밀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찰나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식 벼랑 끝으로 좀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으로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약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실적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을 강세로 부양을 했다 라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장초반 상승이 역시 어제 상승 흐름이 오늘 장 초반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바로 하락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수급 특징 부분을 보시면요, 어제 거래량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높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뭐 한 1.9%나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근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시점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은 계속 잔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해야 그 기존의 썩은 물량들을 한꺼번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건 당연히 좀 필요한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량이 시장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시장이 좀 심각합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했지만 큰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했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서는 시장은 역시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을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만 해도 한 9시에서 10시 정도 사이만 해도 이게 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하락을 좀 진정을 시키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10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한꺼번에 확 출현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지수가 확 떨어지면서 종목들도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쪽에서 약 8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부담적인 부분입니다. 매도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이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현물에서 매도를 계속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단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3일 전부터 시작을 해서 1800억, 어제 1100억, 오늘은 8000억까지 매도를 늘렸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기 전에 결국에 그 방향 트는 부분에 있어서 뭐 신호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 거래량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거래량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선물 매도로 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는 부분은 금융투자나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선물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한 4,5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따라가는 입장이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매도를 저렇게 했다라는 건 부담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오늘도 역시나 1200억 넘게 매수가 나오고 있다. 개인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단기적인 숏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는 개인들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 27일부터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개인들은 순매수를 코스닥 시장에서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는 좀 약간 파는 듯 했지만 오늘 또 매수를 한다 라는 부분은 상당히 단기성적인 투기 자금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단기 고점을 만들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열려있는 게 한 790에서 8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거래소 시장 자체. 그러니까 반등의 거의 꼭지를 찍고 내려온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그 2300에서 320포인트는 단기 꼭지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그 꼭지를 2310포인트를 찍고 나서 오늘 뭐 여지없이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역시 계속적인 상방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1달러 마디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브리핑은 단기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하락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어야 되냐? 역시 뭐 단기적으로 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한 마디가 상승을 했었을 때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다시 오늘은 좀 소극적으로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결국에는 뭐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역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흐름이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술적 차트 흐름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상승을 할 때도 3파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락을 할 때도 3파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예전에 한번 차트를 나중에 다음 주 정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보고 한번 보시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파 정도는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번째 또 하락이 나온 부분이고, 만약에 이번적인 하락이 좀 더 크게 나오면 추가적인 저점을 한번 또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도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 일단 조심 더 하셔야 된다 라는 거는 변함없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좋고요. 저희 예견이 좀 틀리길 하는 바람이 있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강하다 보면 결국에 개인들을 아예 그냥 다 털어 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단기적인 매매로 주식을 좀 매수하려고 했었던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물리게 하거나 또 매도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로 대응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수해라. 하지만 개인들은 결국엔 돈이 한정돼 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해서 뭐 포트에 대한 비중을 확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단기성으로 챙기면서 중장기적인 종목은 차라리 수익 난 것만큼만 매수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전략 관련돼서 시황 관련돼서 또 방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오후 시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